네, 오늘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있는데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꽤 오래 전이에요. 일반 택시 할 때 엄마하고 딸이 탔거든요. 30대 딸하고 친정 엄마 이렇게 탔는데 이 30대 딸이 저한테 이렇게 좀 반말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말이 저를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줌마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반말로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뭐 아저씨 요즘 뭐 돈 잘 벌어? 요즘 영업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근데 말투가 하는데 막 그런 말투를 하니까 제가 등골이 오싹해지고 막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요즘 어때? 돈 잘 벌어? 요즘 뭐 막 이렇게 말투를 하니까 그 뭐 항공사 뉴스에 나온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면서 물컵 던지고 전지가위 던지고 그런 말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투가 안 그랬으면은 뭐 그냥 얘기를 했을 텐데 아니 왜 근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세요? 내 영업 수입이 요즘 영업이 잘 되는지 뭐 경기가 좋은지 물어보려면 그냥 좋은 말투를 하지 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왜 반말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반말을 해도 그냥 말투가 좋으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 딸이 그게 아니라 뭐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친정 엄마가 아저씨 죄송해요. 제 딸인데 얘가 요즘 정신과에서 우울증 때문에 약 복용하고 있거든요.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저씨 그거를 뭐 그렇게 들렸다면은 죄송해요. 근데 막 속에 막 울화 막 화병 분노 목 떨리는 목소리를 그게 막 차 있는 거예요. 막 아마 화병 때문에 정신과 치료 받나 봐요. 그런 말투로 막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후로 이 차에는 택시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정신질환자들도 이렇게 타는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어떤 특이한 행동이나 이런 걸 하면은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나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은 그런 행동을 해도 뭐 이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새벽 4시 10분인데 아까 3시쯤에 강남 청담동에서 신논현역 그 근처에 무슨 호텔 같은 거 있죠. 빅뱅 뭐 승리 옛날에 문제됐었던 그 가게는 아닌데 그 근처에 여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진짜 예쁘게 옷 입고 이렇게 얌전하고 그런 여자가 탔어요. 업소에서 일하는 여잔지 뭔지 모르겠는데 탈 때는 신발을 신고 탄 것 같은데 내릴 때 보니까 신발 하이힐을 손에 들고 맨발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걸어가 가지고 업소 그 유리문 안에 들어서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고 맨발로 신발 손에 들고 하이힐이 망가져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길에 있던 여자가 전화하면서 서 있었는데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맨발로 걸어가니까. 야간에는 특이한 손님도 많고 막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얘기는 남자인데 중년 남자예요. 송동구에서 탑승해서 송파까지 가는 남자예요. 중년 남자. 근데 이 남자가 뒷문으로 이거 타다 할 때 손님이에요. 타다 손님. 이렇게 타려고 했는데 안 타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작별 인사만 하고 올 테니까 뭐 기다리래요. 기다릴 수 있냐고. 그래서 예 알았다고. 근데 위에 카메라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주정차도 있고 막 30km 속도 제한도 있고 방지턱도 많고 뭐 막 있어요. 주정차 금지 막 써 있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뭐 어떡해요. 뭐 그렇게 한다는데 알았다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왔어요. 근데 서울에 보면 이렇게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펜스도 있어요. 난간 여기 보도, 차도 보도 구분하는 곳에. 그래서 펜스 저쪽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타면 되는데 여기서 손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펜스에 있어서 못 탄다고. 그냥 저 뒤로 이렇게 조금만 걸어오면 탈 수 있는데 여기 서가지고 막 앞으로 가래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손님이 원하는데 그냥 그냥 일로 뒤로 와서 바로 타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는 쉽지만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래서 앞으로 갔죠. 쭉 갔더니 저 먼 펜스 끝나는 게 곳이 멀어요. 굳이 저 먼데 가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탄다는데 일단 탔으니까 굳이 저 멀리 오라 그래가지고 앞에 가서 탔어요. 근데 냄새가 엄청 안 좋더라고요. 술 모임을 했는지 막 홍어 뭐 그런 걸 먹었는지 생선을 먹었는지 막 그 막 홍어 썩는 냄새가 막 나고 술 냄새도 나고 등산복 입었는데 아주 냄새가 일단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타가지고 가는데 탈 때부터 좀 이상했는데 약간 비정상이에요. 올림픽대로로 80km로 빨리 안 달리고 가는데 막 난폭 운전한다는 거예요. 위험하게 운전을 하네요. 그러니까 거기 올림픽대로 가기 전부터 좀 뭐 그냥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하더니 올림픽대로에서는 뭐 위험해 뭐 막 이러면서 막 운전 난폭 운전을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투가 남자인데 중년 50대 60대 정도 된 남자인데 말랐어요. 바짝 마르고 얼굴도 이렇게 말라갖고 좀 환자 같아요. 암 환자 같고 좀 굉장히 삐쩍 말라갖고. 근데 말투도 이런 그냥 남자 말투가 아니라 약간 여성스러운 뭐 위험해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해 정말 위험해 뭐 이렇게 여자처럼 말해요. 약간 중성 호모 뭐 그런 말투로. 그래가지고 막 저 지금 80km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운전을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뭐 막 이러더니 잠실 그 가는 곳이 송파인데 잠실대교 옆으로 빠져서 쭉 직진하면은 잠실 철교 있는 데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장미 아파트나 잠실 나루역 가려면요. 그렇게 그쪽에 있는 아파트예요. 잠실 나루역으로 빠지는. 그래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빠졌어요. 그 잠실 나루역 가는 쪽으로. 근데 거기 이렇게 빠져서 나가는데 또 막 이렇게 커브 이렇게 돌잖아. 그러니까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갔어요. 제가 빨리 달린 건 아닌데 막 그러니까는 막 과잉 반응을 하니까 천천히 이렇게 가면 거기 이렇게 로타리 하나 있죠. 동그란 로타리 하나. 잠실 세내역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잠실 세내역이고 로타리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은 서울중앙병원 쪽으로 이렇게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로타리 있는 데 가니까 빨간불이 전멸등이 깜빡깜빡 두 개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푸른 신호등, 빨간 신호등, 황색 신호등 이렇게 바뀌는 거 말고 그냥 계속 전멸만, 빨간 신호만 계속 전멸하는. 그래서 거길 지나가는데 빨간불인데 왜 막 이러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안 서고 그냥 가 막 이래가지고 이거 전멸등이에요. 이거는 파란 신호등으로 안 바뀌어요. 이거 일단 멈췄다가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 기다려도 초록 신호등 안 켜지고 이건 그냥 계속 전멸등이라니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알았어 막 이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천천히 갔어요. 또 빨리 달리면 위험해 난폭 운전이야 막 이럴까봐 천천히 20km 30km로 그냥 가니까는 뒷차들이 막 밀려있는 거예요. 이 룸미러로 보니까는 바로 뒤에 렉스턴인가 그런 차, 렉스턴처럼 생긴 그런 차 있죠. 그런 지프형 레저용 차 그것도 있고 그 뒤에 또 승용차도 따라오고 제가 천천히 가니까는 다 밀려있는 거예요. 추월은 안 하고. 근데 전 천천히 갔어요. 막 난폭 운전이다 뭐나 하니까는. 근데 천천히 가는 건 뭐라 안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고. 그냥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니까 뒷차들이 막 다 밀려서 따라오는데 그 아파트 있고 그때 그러니까 밤이었어요. 그때 밤 11시 정도 됐나. 아파트 입구 있죠. 거기 이제 아치형으로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는 이렇게 크게 돼 있잖아요.
아치가 이렇게 위에 있고 그 중간에 경비실이 이렇게 있고 넓어요 입구가. 그래가지고 입차 출차 아치형이 있고. 아 이제 내려주면 끝나. 여기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세우래요. 아파트 입구에 지하주차장까지 들어가라고 안 하고 여기 세우라 그래서 딱 세웠어요. 딱 세우니까 이제 내려주면 끝이다 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뒷차가 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바로 뒤에 따라오던 그 차도 이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나봐요. 주차장으로. 같은 아파트. 지금 손님하고 같은 아파트예요. 빵 하니까 내가 그래도 일단 문을 열었어요. 일단 빨리 내려주고 싶어서. 빵 해도 잠깐 기다리면 되잖아요. 일단 내리면 끝이니까 빨리 내려주고 싶어서 이 사람을, 이 손님을. 근데 뒷차가 빵빵거리는데 좀 앞에다가 세우지 왜 하필 여기다가 세우는 거야 이러면서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문을 닫았어요.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히잖아요. 그냥 내리면 끝인데 시간만 더 소비되는 거죠. 다시 닫아가지고 조금 앞으로 갔어요. 그럼 뒷차는 이제 주차장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니까 그건 해결됐는데 이렇게 넓잖아요. 중간에 경비실 있고 그 경비실 앞에 세웠어요. 조금 더 가가지고 아파트 입구 중간에. 그래서 여기다가 세우고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이번에는 또 아니 위험하게 또 여기다 세워. 그래서 또 왜 그러시냐니까는 왜 길 중간에다가 세우니요. 그러니까 세우려면 아까 입구 앞에 있는 보도블록 아니면은 출구 저쪽에 있는 저 보도블록 출구에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세우면 또 집이 너무 멀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집은 입구에 내려서 바로 이 동인데 저 앞에다가 세우면은 또 이게 넓거든요. 입구가 새로 지은 아파트 위에 아치형으로 돼 있고 넓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또 왜 여기다가 하냐고 그래가지고 문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열린 채로. 근데 이분이 처음에도 한번 발을 땅에다가 한 발을 내렸다가 도로 탔고 그냥 내리면 되는데 두 번째 중간에다가 또 문을 열었더니 내렸어요. 두 발 다 땅에 짚고 내려서 가려고 하다가 도로 탄 거예요. 그냥 내려서 그냥 가면 되는데 아니 위험한 데다가 차를 세워 그러면서 나 여기서 못 내린다고 도로 또 타요. 그럼 요 앞에 뭐 몇 미터 탔으니까 문 열린 채로 천천히 가가지고 저때 위험하게 문 열고 이 아저씨가 정말 위험하게 진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미터 옆에 딱 가가지고 요 모퉁이에다 또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 진짜 막 이러면서 발을 내렸다가 한 발을 오른발 내렸다가 다시 또 타요. 진짜 위험하게 정말 이 아저씨가 정말 안 되겠네 정말 이러면서 막 또 오른발 내리려고 하다가 또 발 안에 집어넣고 내리진 않고 내리려다가 탔다가 그래서 저는 제발 좀 빨리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싸우거나 뭐 할 수는 없고 그냥 아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이러다가 결국은 히시 막 이러면서 갔어요. 문 닫고 이제 끝이구나. 그러면서 저는 손님 평가하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내리고 나면은 그럼 싫어요에다가 이 손님 다시 안 만나기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딱 보니까 정신질환이 있는 분이잖아요. 하는 행동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다니면서 약도 복용하고 있고 그런 분일 것 같아서 좀 그냥 치근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치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질환일 수도 있고 분명히 정신질환으로 저는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성격이 나쁜 진상 손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진상은 정신은 멀쩡한데 남을 괴롭히는 막 이상한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게 진상이고 이분은 진상이라기보다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외모도 바싹 말라가지고 환자 같고 막 예민하고 좀 치료받으시는 지금 현재 치료 중이신 분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손님 평가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음날 돼서 보니까는 뭐가 별점 테러 돼 있는 거예요. 평점이 뚝 떨어져 있고 막 불친절해 난폭 운전에 무슨
안 좋은 게 그냥 막 다 돼 있어요. 무슨 막 신호 위반도 있나 여기 항목에. 뭐 하여튼 그런 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불친절 무슨 안 좋은 내용이 막 다 써 있어요. 교통법규 위반 뭐 막 이런 게. 그래서 이상하다. 전날 운행했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데 문제가 있던 손님이었고 손님하고 싸운 적도 없고 이상한 손님은 없었는데 지금 손님은 이제 이상한 손님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 이분은 환자라고 그냥 생각을 했고 특이한 건 없는데 근데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한강로 3가에서 송도 간 손님이 있는데 오줌 마렵다고 막 그래서 고속도로라 위험하다고 경인고속도로 가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 이제 외곽순환도로 또 올라탔더니 오줌 또 마렵다 그래서 거기가 갓길이 있긴 있는데 막 차 막힐 때는 갓길에 신호등을 줘가지고 갓길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 외곽순환도로가 중동 IC로 가는 그 방향에. 근데 그 막 위험해. 그러니까 갓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갓길에다가 있어도 차를 세워도 뭐 가려주는 숲이나 나무도 없고 그냥 아스팔트로 돼 있는데 위험하고 차를 세우는 것도 위험하고 거기 내려서 오줌을 싸면은 차가 치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면서 다 쳐다보는데 가리는 것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오줌을 싸요.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장수 IC로 나가면은 좀 거기가 이제 숲도 있으니까 참으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세워져서 오줌을 쌌어요. 장수 IC 나가서.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이걸 생각했죠. 이분이 그 고속도로에 오줌 마렵다고 했는데 안 세워져서 이렇게 별점을 테러를 했나 해가지고 타다 콜센터에다가 전화했어요.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어제 별점 테러를 했는데 손님하고 문제 있는 경우가 어제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 그냥 생각나는 게 고속도로에서 오줌 마렵다 그래서 안 세웠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안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별점 테러를 했다면 내가 좀 억울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전화 받으신 분이 그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강로에서 송도 가신 분 그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다. 누가 그랬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랬더니 원래 콜센터에선 얘기해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손님이 당신한테 별점 테러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약간 힌트를 좀 주는 거예요. 힌트를 좀 주는데 딱 바로 제가 생각이 났죠. 그러면은 송파에서 성동구에서 송파를 간 그 남자 손님인데 그분은 저한테 별점 테러를 하실 분이 아닌데 이상하네요 그랬어요. 좀 특이하긴 했다고 얘기를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그분이 약간 좀 정신질환자 같으신데 근데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해줬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처음에 기다려줬고 근데 가는 중에 난폭운전이라고 하긴 했다고 올림픽대로에서 막 이러고 그리고 신호 위반 안 했는데 막 신호 위반 했다고 하고 또 탔다 내렸다 이상한 행동을 하기는 해서 했는데 그분이 정신질환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승객평가도 싫어요 하려다가 그냥 아예 하질 않았다고 이분은 환자이기 때문에 뭐 환자를 이해해줘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그분이 저한테 별점 테러를 할 수가 있죠. 정신질환 있으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정신질환이 있어서 좀 측은하게 생각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으니까 별점 테러까지 하고 나는 이분 다 배려해주고 아무 문제 없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그래서 이분 다시 안 만나게 해달라고 원래는 다시 안 만나기 이런 거 하고 싫어요 이런 것도 할 생각도 없었어요.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이니까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이해하고 내가 그냥 측은하게 그냥 생각하고 그랬는데 별점 테러하고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그러면은 저 이분 다시 안 만나게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면은 또 이런 행동하고 별점 테러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콜센터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준다고. 그리고 그거 별점 테러한 것도 삭제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제 저녁에 바로 하루 전날 어제 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일했으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어제 12시 전에 이거는 여자분인데 한 30대 초반 여자예요. 옷도 깔끔하게 입고
이분 사는 곳이 그 사당에서 양재 쪽으로 남부순환로 이렇게 가면 가스 충전소 있죠, SK. 그 건너편에 동덕여고 있고 거기 집 주택가 고급 빌라나 단독주택 있는 그쪽이에요. 그쪽에 사는 집도 좋은 집 사는데, 타는 곳이 그 시내 21 있죠, 압구정동에. 압구정동 그쪽인데, 근데 호출받고 갔는데 위치가 애매하게 돼 있는 거, 횡단보도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유턴해서 이렇게 돼 있는 위치면은 유턴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다릴 텐데, 횡단보도 앞에고 사람도 많이 서 있고 차 세우면은 사람들,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한테도 방해되고 직진하는 차한테도 방해되는 위치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어요. 저 중에 한 명이 아마 타질 않을까. 근데 이름이 남자 이름이에요. 뭐 남자 이름으로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남자일 가능성인데 여자일 수도 있고, 이름이 남자 이름으로 써 있어도 여자일 수도 있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태워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예약해서. 그래서 거기 유턴 바로 하기 전에 차선에서 도착 버튼을 눌렀어요. 저쪽 쳐다보면서. 그러면 띵동 뭐 소리가 나면은 스마트폰 이렇게 딱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겠구나 해서 그 사람 앞에다가 차를 세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뚱뚱한 배 나온 아저씨가 스마트폰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통화를 막 해요. 그래서 저 배 나온 아저씨인가 보다, 중년 아저씨. 근데 전화 통화하면서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막 걸어가요. 그래서 저분은 아닌데 누구지? 근데 일단 신호가 딱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유턴을 하면은 딱 좋은데, 그래서 그 불편한 자리지만 하여튼 가서, 그래서 전화를 또 했어요. 원래 매뉴얼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착 버튼만 누르고 전화는 5분 뒤에 하라고. 근데 그래도 전화를 했어요. 혹시 거기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기다리는 위치가 너무 애매하고 안 좋아요. 그 위치가 횡단보도 앞이라서. 그래서 전화를 해서 혹시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손님 앞에다가 세우려고 전화를 이렇게 눌렀는데 안 받아요. 그럼 할 수 없이 그냥 그 승차 위치 횡단보도 앞에서 조금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서, 횡단보도 앞에 세우면 안 되니까 세워놓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있으니까 이 건물에서 아직 안 나왔나 보다 했어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발신번호가 찍혀 있으면 바로 전화를 걸 텐데 전화도 안 오는 거 보니까는 뭐 건물에서 아직 안 내렸나 보다 하고 5분 기다려야지 하고 있는데, 바로 전화 온 게 아니라 2분 지났나 3분? 2, 3분 정도 지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짜증나는 막 목소리로 전화가 왔길래 저는 손님인가 보다 하고 네, 반가운 목소리, 네 여보세요 했더니, 아저씨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골목길로 들어가가지고 빨리 나오세요. 내가 아까부터 골목길 들어가는 거 지켜보고 있었는데 굴로 들어가가지고 빨리 나와요. 일로 빨리 나와. 네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짜증 부리면서. 그래요? 근데 아까 내가 전화했을 때는 왜 안 받았지, 이상하다 하면서. 그리고 제가 도착 버튼 누르고 이제 골목길로 들어갔으면은 그때 빨리 전화하지 왜 바로 전화 안 하고 한 3분이나 기다려서 전화를 한 거지. 눈으로 다 보고 있었다면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골목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바로거든요, 앞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21 앞에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 위치인 줄 알았으면은 저도 빨리 태우면 좋죠. 유턴 하면은 교통 방해도 안 되고 유턴만 하면은 바로 딱 태우고 가면 정말 좋은데, 전화도 안 받고 위치도 잘못 찍어놓고 그러더니 타더니, 제가 먼저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골목길로 막 들어갔니? 그래서 처음에는 왜 도착 버튼을 눌렀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거는 손님이,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군지 도착 버튼 눌러서 소리 나면 스마트폰 쳐다보는 사람을 찾으려고 눌렀던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부터 요금이 계산되는 거야? 아니면은 지금 출발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분이 말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승객 위치에 도착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요금 계산이 안 되고 그건 전혀 상관없고 지금 출발하면서부터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내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왜 그 골목길로 나 여기 서 있는데 왜 글로 가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찾으려고 했는데 그 못 찾아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서 승객 위치 있는 데로 가서 할 수 없이 기다린 거라 그랬더니 자기가 거길로 안 했대요. 핀까지 옮겨서 내가 여길로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 저도 지도만 보고 가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 전화가 통화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통화가 안 돼서 지도 위치만 보고 저도 간 거라고. 오차가 아마 생겨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니까는 오차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에 자기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했는데 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요? 그랬더니 또 뭐 도착하고 나서 5분 이내 안 나오면 뭐 취소 수수료 4,000원이 나온다는데 내가 4,000원을 막 낼 뻔했다고 또 막 뭐라고 하길래 제가 말 안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어요. 5분 이내에 그건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서 취소 수수료 4,000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한번 또 제가 전화 통화해보고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데 뭐 5분 그 메시지 나왔다고 해서 취소 수수료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 지금 일하는 중이라 바쁘니까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투가 제 지금 말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우라, 막 속에 우라, 분노,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 항공사 그거 막 물컵 던지고 와, 막 이런 말투인 거예요. 막 우라병, 막 그런 말투로 막 분노, 속에 분노가 막 가득 차 있는 막 분노와 원한이 막 서려있는 그 말투로 막 그런 말투로 하니까는 막 기분도 엄청 나쁘고 소름 막 끼치고 그래서 입을 말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일하는 중이라 바빠서 얘기 못 한다고 하더니 제가 룸미러 거울로 이렇게 봤더니 뭐 노트북을 하면서 뭐 일을 하거나 수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창문 밖에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창문 밖에 보고 있으면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대요.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말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말한 게 물어봐서 말한 거잖아요. 왜 골목으로 들어갔냐, 나는 여기 있는데, 그리고 뭐 위치를 뭐 이렇게 이제 4,000원이 뭐 나오냐, 운행요금이 도착했을 때 나오느냐, 출발할 때 나오느냐, 막 자기가 먼저 말을 막 해가지고 이런 말투로 해가지고 제가 오해를 풀어주려고, 그게 아니고 출발할 때 요금이 계산 시작하는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뿐인데 말하지 말래, 입 닥치라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말 안 하고 갔어요. 이제 가는데 차 안의 공기가 막 분노, 원한, 막 사무친 그런 막 소름 끼치는 분위기인데, 거기 SK 충전소 건너편 동덕여고 있는데 그 고급 주택가 이렇게 갔어요. 딱 세우고 인사까지 하고 저는 이해하려고 했죠. 또 왜냐면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차에 탈 수도 있고 많고 그러니까. 그때 그 차고도 큰 차고가 있고, 그 저택이에요. 큰 저택인데 차고가 막 축대가 이렇게 쌓여있는 집에 큰 차고, 깨끗하게 차고 문도 깨끗하고 고급이고, 그 차고 옆에서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내려서. 그래서 자동문 닫고, 근데 그걸 평가하려고 했어요. 싫어요 하고, 이 손님 좀 다시 안 만나게 해주세요. 싫어요 하고, 그 다음에 막 울화와 분노, 원한, 사무친 막 이런 얘기를 쓰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또 비밀번호 누르다 말고 와가지고 왜 종료 버튼 안 누르냐고, 요금 많이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고 막 그럴까봐 무서운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저씨들이 보면, 택시들 보면은 막 타지도 않았는데 미리 막 미터기 눌러놓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손님 내렸는데도 미터기 바로 끄지도 않고, 내렸는데도 막 가가지고 요금 많이 나오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처음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도 막 얘기를. 그래서 저는 오해 풀어주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그만 얘기하세요. 나 지금 일하느라 바쁘니까 얘기 그만해요. 이제 막 그런 거고. 근데 제가 막 싫어하고 손님 승객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로 와가지고 왜 종료 버튼 안 누르냐고 지금 요금 바가지 요금 씌우려고 요금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그럴까봐 무서워가지고 종료 버튼을 그냥 눌러버렸어요. 그럼 승객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래 콜센터에 전화했죠. 드라이버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이 손님 좀 다시 안 만나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왜 그런지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이 손님이 지금 이러 해가지고 좀 다시 안 만나게 해달라고.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별점 테러 했어요. 별점 테러하고 여기다 불필요한 대화 한 건. 별점 테러에다 불필요한 대화 난폭운전이니 뭐니 이런 건 안 했네요. 난폭운전이니 무슨 뭐 신호위반이니 뭐 부당요금 청구 무슨 팀 요구 이런 건 안 하고 불필요한 대화 하나 해놨는데 근데 불필요한 대화를 내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도착 버튼 누르면서 미터기 요금 올라가요? 아니면은 운행 시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 준 거고 또 뭐 막 얘기하길래 오해 풀어주려고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불필요한 대화 했다고 별점 테러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막 저한테 어린아이 야단치듯이 어린아이한테 하듯이 하는데 부모님이 이 여자한테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어서 매일 야단치고 부모님이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상사한테 괴롭힘을 받았을 수도 있고 상사가 계속 괴롭히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그래? 왜 일을 그따위로 해? 막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런 정신 상태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받은 걸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혼자 삭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자기가 삭히는 사람 얘기는 다음 영상편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집이 엄청 고급 주택인데 수십억에서 막 수백억, 백억은 넘을 것 같은데 회사는 그럼 왜 다니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스트레스 회사에서 받고 그러면은 회사 그냥 다니지 말고 자기 정신이 더 스트레스 안 받고 정신이 건강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상태면은 그건 어쩔 수 없고 부모님이랑 한 집에 살면 따로 살아야 되겠죠.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어서 딸한테 전가된 거면은 뭐 한 집에 살면 어쩔 수 없겠지만 회사에서 그러면 회사를 옮기든가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편 영상에서는 또 정신질환 있는 사람 얘기를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